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3일입니다. 날씨가 좀 흐릿하고 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내용은 올해 25년에 큰 시장이 온다. 그리고 주식시장 꼭 알아야 할 필수 전략.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주 조정이 컸죠. 방산주.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2차전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먼저 미국 증시 이해하기, 한국 증시 왜 급락했나, 이걸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꼭 알아야 할 필수 전략, 그리고 2차전지 이미 저점 탈출이 시작됐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그리고 LG에너지, 메가터치, 삼성 SDI 살펴보고요. 특히 2월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2월에 따블이 나버렸어. 이 종목을 통해서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방산주 좀 점검해보고 엔터주 점검해보고 아직도 상승 유효한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을 좀 찾아보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올해 10월 달에 3년 내에 4배 오를 종목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매우 안 좋았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반등을 했어요. 그 반등했던 이유 중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지금 다우 지수가 지난 주말에 600포인트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302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이걸 좀 쭉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봉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43,000에 가 있죠. 최고가는 45,000이었으니까 43,000에 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물론 반등을 해서 43,840이긴 한데 시장은 좀 제한적에 있다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스닥도 보게 되면 나스닥도 22,200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반등해서 18,573 그래서 18,800 선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약간 고점 찍고 지금 꺾였다가 반등 주는 그런 사이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미국 시장을 본다면 미국 시장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반등을 했느냐? 미국 시장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물가가 좀 불안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죠. 그리고 또 소비가 주춤하면서 여전히 경기 꺾이는 게 아니야. 또 실업률이 살짝 높아지면서 이게 최고점이 지난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미국의 PCE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역대 최저치로 상승을 했고 기대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불안 요인이 가신 건 아니다. 완벽한 반등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고 미국 증시가 다우와 나스닥이 이 최고점에 있다가 지금 한 5%, 6%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나스닥이. 다우는 한 2 내지 3%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GDP 성장률이나 그다음 물가나 고용이나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그 지표에 따라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하향 조정을 거칠 것인가 그런 과도기에 있다. 결국은 이제 올해는 한국 증시가 더 기회가 많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어, 한국 증시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죠. 먼저 한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한국 증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제 차트는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가 2월 19일 날 2680선에서 2532로 마감했으니까 한 150포인트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급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흐름은 그냥 어떤 이 갭이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 개발하기를 줬잖아. 개발학. 이렇게 갭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갭하락을 빠르게 메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빠른 반등이 나오게 되면 2590에서 2600선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월 20일 날 781포인트까지 갔다가 743으로 마감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40포인트 정도가 급락했잖아요.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갭이 너무 굉장히 큽니다. 음봉이 굉장히 크죠. 이 역대 이렇게 큰 음봉이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죠. 또 큰 음봉이 있으면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갭 하락을 메우기 위한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의 우리 한국 증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증시가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못했죠. 미국은 불확실한데 우리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올 1분기 말인 3월달, 4월달 또는 2분기 이렇게 앞으로 유동성의 흐름이 올 가능성이 커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르는 이 상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법 개정은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를 할지라도 틀림없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이 야당에 의한 정부가 나타날 경우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할 가능성이 커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야당에 의한 정부가 올 경우에는 틀림없이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가 올해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가 한 5월 말 전후라고 한다고 치면 아마 2분기 5월 말부터 올 12월 달에 굉장히 큰 시장이 와가지고 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증권주가 모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실적 기반의 모든 종목들이 다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증권주가 새롭게 강한 다크호스가 올 수도 있죠. 따라서 올해 25년에는 미국장보다 한국 증시의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대 흐름이 그러고 경제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제가 유동성 장세 그리고 주식시장의 증권주 투자 포인트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 구독하기 꼭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그 전략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난주에 그 갑자기 한 5, 6원이 점프를 해버렸죠. 따라서 그 흐름상 우리나라 증시가 출렁했는데 아마 원달러 환율은 아마 이제 올해 6월달 전후가 되면 아마 1,3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는 1,300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국장에 훨씬 더 기회 요인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았던 내용 중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좀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시간이 많아서 매일 시장을 좀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데 잘 모르는지 이 패턴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세우고 또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도 달라져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도 엄격하게 좀 선별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또 하나는 시장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지수가 급등한다고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급락한다고 그래서
급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상승장이 있듯이 상승 종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은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잖아요. 주가가 좀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 자체는 강력한 매수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주식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보게 되면은 모든 주식에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8월 달 이후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바닥 횡보치고 5만 원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또 상승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2023년도부터 이 상승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이 상승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 사이클. 그럼 이 사이클에 사게 되면 여러분이 언제 이 주식을 사느냐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매번 보유하는 게 맞은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주식은 사야 할 종목이 있고 사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상승 트렌드 초입에 있는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상승 종목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단기 트레이딩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테마주에 있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치가 돼야 주식은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가 주식을 좀 잘 알아. 단기 트레이딩 할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좀 올라가는 데는 틈이 있어요. 틈이. 그 틈을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이제 그 YG 엔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YG 엔터를 보세요. 이 사이클 23년도 97,000원 찍고 쭉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작년 9월 10월 달에 이 사이클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V자를 찍고 딱 올라온 이 시기에 여건상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온다 그러고 엔터 주는 이 사이클 주식은 오르내리 사이클이 있는데 이 파동의 사이클상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게시판에 가게 되면 온갖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리 휩쓸리지 말고 이렇게 V자를 딱 찍고 전체적 여건이 엔터지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여건을 보게 되면 다음부터는 엔터주의 기반이 좀 좋아지겠구나. 그런 사이클을 믿고 그 바닥을 믿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스톡커피에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제 유튜브 보세요. 10월 달에 엔터주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 종목 3만 원대였습니다. JYP 4만 원, 5만 원대였어요. SM 6만 원대였어요. 지금 SM 10만 원 가고 있죠. JYP 8만 원대 가고 있죠. YG 6만 3천 원 찍었잖아요. 이런 그 사이클이 있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엔터주도 그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이클을 믿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식을 치고받을 때는 여러분이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씩 샀다가 현금하고 또 기다렸다가 재매수하거나 또 비슷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급하게 막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네. 저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소신과 확신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내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주식시장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과 하락 파동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서둘지 말고 그리고 가격을 좀 걸어두고 그런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테마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하긴 하죠. 제가 좀 자주 못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좋은 제가 내용과 종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제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경제TV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언급한 종목은 끝까지 제가 AS하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를 구독하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 종목의 변화를 꽉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2차전지에서 그동안의 2차전지가 뭐 전기차, 뭐 캐즘이 뭐 어떻고 저렇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죠. 그죠? 사실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급락했고 그리고 삼성 SDI도 급락했고 많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중요합니다. 전기차 지금 상황 바뀌어 이미 저점은 탈출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다 그렇습니다. 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전기차 2차 전지는 대장주를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만 바라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수요처가 많잖아요. 하나는 로봇 배터리 테마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3년도에 2차 전지가 급등했던 것은 1차적인 그 이른바 배터리의 어떤 테마로서 급등했다면 이제 2차 상승의 시그널이 오는데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의 테마, 그 다음에 배터리가 로봇으로 가서 산업용 로봇에 배터리가 가서 굉장히 그동안 한두 시간짜리 배터리가 10시간짜리 배터리로 바뀌는 그런 수요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다시 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기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엔터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엔터주를 얘기했는데 그때 시점인 거예요. 앞으로 올해 10월 달 정도 되면 김 단장이 얘기했던 그 3월 초에 했던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 이런 말들 나올 겁니다. 그 에너지 중에 LG 에너지, 삼성 SDI 이 전고체 상용화는 앞으로 빠르면 한 2년 이내지 한 4년 정도 뒤에 돼요. 2년 내지 4년 뒤에 상용화가 되는데 주식은 선행하잖아요. 주식은 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보다 2, 3년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를 할 텐데 이수 스페셜티가 2월 달에 급등했어요. 이 종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이수화학에서 2023년도 분사했어요. 보시면 23년도 분사한 종목입니다. 그때 분사할 때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보시면 올해 2월 달 초에 3만 3천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6만 4천 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거래량 늘면서 터졌어요. 터졌어.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의 물질을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료가 움직이면 제조가 움직이는 제조. 제조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이른바 고용량 양극재, 음극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고,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일단 LG 에너지부터 볼게요. 자, LG 에너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가 32만 9천 원 갔다가 거의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5만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가 지금 이 파동을 보게 되면 긴 파동에서 보면 이제 60만 원대에서 떨어졌잖아요. 35만 원대로, 그죠? 따라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저는 올 하반기 되면은 이 45만 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량이 2억 3,400만 주예요. 2억 3,400만 주. 자, 삼성 SDI도 볼게요. 삼성 SDI도 22만 4천 원 마감했죠. 그죠? 여기 22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삼성 SDI가 80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삼성 SDI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이제 삼성 SDI예요. 이게 회사는 상용화를 늦어도 2030년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미리 선행해서 움직일 것 같다. 따라서 그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은 삼성 SDI도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서는 매우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사이클에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이 이수 스페셜티 전고체 배터리 제로 물질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가족 회원님들한테 언급했던 제가 작년 10월 달에 3년 내에 4배 이상 급등할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을 꼽았습니다. 자, 메가터치죠. 메가터치. 메가터치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언급했을 때 가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때 3,500원 언저리에 이때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4,600원대 와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 방송이 좀 길어져도 마지막까지 다 봐주세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방송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메가터치가 23년도 11월 9일 날 상장했습니다. 공모가가 4,800원이에요. 이 회사의 그 업황은 2차 전지 테스피 충전 핀을 테스트하는 게 50%의 사업을 갖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 장비 테스트하는 게 50%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 520억 해서 순이익이 40억 났고 50억 났고 영업이익이 40억 났어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환경 속에 40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하고 반도체는 계속 좋아요. 그리고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도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신고가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지금 23년도 11월 달에 7,900원 찍고, 그죠? 찍고. 그 다음에 또 24년도에 6,000원 찍고, 6,000원 찍고, 계속 6,000원 가다가 5,000원, 5,500원 찍고, 그 다음에 2,700원까지 빠졌다가 12월 달에 4,600원 올라갔단 말이죠. 왜 이게 올랐냐? 흑자 전환하면서 관심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자 전환했다는 거,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국내 3사의 독점적 기술로 2차 전지 충전 핀을 테스트하는 것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실적보다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고 세계를 기술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언젠가는 한번 뜬다. 언젠가는 뜬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눌렸을 때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내가 그때 그 방송을 보고 그걸 참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구독하기 하시고 계속 쭉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업황을 진단할 때 제가
그 한국경제TV 기자 출신이고 또 업황을 분석하고 한국경제TV에 있을 때 제가 오늘의 유망주라는 투자 전략가로 활동할 때도 제가 한 번도 제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원칙대로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묵묵하게 가져가게 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것은 5,500원대 6,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꾸준한 우상의 신고가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주식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 주식은 소신이 없으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었죠. 주식은 소식과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대박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시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아까 제가 했던 메가터치의 모회사입니다. 대기업입니다. 메가터치가 이 회사, TSE라는 회사인데 메가터치의 대주주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올레드 물질을 만들고 이 회사도 반도체 장비 테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1년도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5,000원대 갔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이 사이클을 거쳐서 한 8, 9년 횡보하더니 20년도부터 올라가서 8만원 찍고 4만원 찍고 8만원 찍고 지금 4만원, 4천원 가잖아요. 저는 메가터치가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대박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3, 4년 내에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멈.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 확률적으로 글로벌 기술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보다 못한 회사들이 주가가 10,000원이 넘는 회사가 수두룩한데 유동성도 이렇게 많지 않은 회사가 가만히 있겠냐. 점차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급락의 기회에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 방산 테마는 계속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깐 주식 살 때는 어떤 원칙을 사야 되냐면 방산주 급등했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조정이 길어. 물론 지금 조정 거치고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2년 전에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만 원이 비싼 줄 알았는데 40만 원 갔다가 40만 원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50만 원 갔다가 50만 원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70만 원 찍고 지금 60만 원 무너졌죠. 그런데 작년 이제 순이익이 2조 5천억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에어로스는 하나오션을 일대주주로 이제 편입하려고 하면 아마 올해 연말에는 실적이 더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도 역시 50만 원대 초중반까지 빠진다면 대박이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8만 원 이하서 빠져서 기간 조정 잘 거치면 대박이죠. 왜 그러느냐? 이 방산주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 방산 다음 정부도 또 방산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 세 가지인데 그다음에 이 방산 산업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방산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회사밖에 없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 이른바 하나그룹이 하는 거잖아요.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고 있죠.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그룹이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동안 응축된 기술이 있죠. 현대로템은 왜 그러느냐? 현대자동차가 일대주주예요. 자동차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요. 따라서 각 제조사마다 특장점이 있어요.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또 신무기들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산주는 다음 정부가 전략적으로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방산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 미국,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특히 일본은 수출을 많이 안 하니까 한국,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이 3개 나라가 주력입니다. 따라서 이 방산 산업은 앞으로 매주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급락은 기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종목은 이제 그 엔터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짧게 가겠습니다. 엔터주는 제가 지금 이미 시세가 형성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동이 걸어서 12월부터 시동을 걸고 지금 올해 들어서 시세가 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엔터주는 언제가 기본적이냐? 블랙핑크는 7월 달에 컴백을 해서 이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죠. BTS는 6월 달에 완전차가 되죠. 그렇죠. SM은 이제 이른바 카카오가 인수를 해서 이제 중국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러면 이 엔터지의 피날레는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피날레예요.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때 가장 실적이 좋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시고 지금은 조정 줄 때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앞으로 관세 파동은 계속됩니다. 관세 파동은 계속돼서 앞으로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당분간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강할 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된다. 따라서 이제 YG엔터가 그동안에는 뭐 배우 사업이라든지 문어발을 많이 했었는데 다 정리하고 엔터만 해요. 가수만 해. 따라서 YG엔터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이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플랫폼 특히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앞으로 큰 일을 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하이브는 신고가 40만 원을 넘었죠. 저는 하이브가 내년 6월 달까지 해서 40만 원을 갈 수 있는 조식이라고 봅니다.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하이브가 왜 그러냐면은 좀 주식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하이브 한번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이브가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엄청 올라가 있죠. 무섭죠. 그죠?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30만 원대로 가는데 매물대를 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15만 원대 찍고 지금 올해 25만 7천 원 갔는데 저는 올해 BTS가 나오는 시점에 30만 원 넘고요. 올해 BTS가 완전체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에 저는 이 가격대 35만 원대를 올해 12월 달에 갈 거라고 봐요. 올해 12월 달에. 그러니까 7월 전후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올해 연말까지 35만 원을 터치할 수 있을 거다. 그 사이클을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브의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주들이 갖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갖고 있고 국민연금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갖고 있고 거래량 20만 주에 30만 주밖에 안 됐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2만 주씩만 사면 주가가 5, 6천 점프하죠.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주식이 유통 물량이 없게 되잖아요. 품절주가 돼가는 거죠. 매도 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12월 이후 하이브는 좀 더 늦춰서 YG보다 그 이후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하이브는 이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도 매력적인데 SM은 이제 카카오가 가는데 SM은 왜 그러느냐? SM이 이제 중국에 가장 많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텐센트 뮤직, QQ 뮤직 이런 데하고 MOU를 맺고 이 DOU를 기반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마 SM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강력한 닥코스가 될 텐데 SM은 정고점이 16만 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주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 이상, 3년 내 4배 이상 오를 종목. 어떤 종목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세를 분출하지 않은 종목,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 기술 독점성이 있는 종목,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 투명성이 높은 종목. 그 종목은 미래에셋 금융주주, 미래에셋 생명, KB금융. 제가 얘기 들었었죠. 메리츠 금융주주가 주가가 이제 주당 12만 원이 넘었어요. 이거 역시 제가 작년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메리츠 금융주주가 순이익이 1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투명성이 좋아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수익이 나면 계속 자사주를 소각해요. 계속 소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치면은
미래에셋 생명, KB금융 다 그런 주식이에요.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높이고 특히 저는 미래에셋 생명이 아닌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생명이 아니고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매우 유망한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두고 보면 압니다.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두고 보면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흐름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의 유망주 여기 오시면 오늘의 유망주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운영 카페예요. 전체 글보기를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 매매 종목군들을 저 리스트를 좀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어떤 종목을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유망하게 갈 것인가 이렇게 전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족회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원. 가족회원은 여러분들에게 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좀 어려울 때 장중 전략 그 한 종목을 관심주 5개에서 10개를 골라가지고 매일 그 종목의 흐름과 투자의 방향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 4,500원 정도의 가격, 한 달에 99,000원 정도의 비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진단해 드린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3월 달에 화이팅 하시려고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유동성 장세의 유망한 주식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꼭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해주시면 꼭 좋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